반갑습니다. 1952년생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운영해 온 지도 어느덧 2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사주를 살펴드리며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병원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강한 화의 기운 때문인지 시간이 보통 때보다 2배, 3배는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뜨거운 여름을 지나 9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가운데 돈과 문서와 사람의 가치가 실제로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땅이나 집을 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 묶여있는 돈이 있는 분, 자녀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 문의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6년은 병호년입니다. 하늘에는 병화가 있고 땅에는 오화가 자리합니다. 병화는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넓게 펼치는 힘이 강하고 오화는 뜨거운 열기와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사람도 바쁘고 돈도 바쁘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에도 손을 대게 되고 올해 생각만 하던 것을 갑자기 시작하거나 관계나 사업에서도 빠르게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호년은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기 쉬운 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한 분들에게는 큰 추진력이 되었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은 분들에게는 피로와 부담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8월 병신월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계절의 방향이 여름에 확장해서 가을의 수렴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신월의 신금은 완성된 보석이라기보다 아직 다듬어야 하는 원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상반기에 벌려놓은 일 가운데 무엇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어디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지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8월이 가지치기와 선별의 달이었다면 9월, 정유월은 그 가운데 남겨놓은 것에 실제로 가격표를 붙이는 달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9월에는 천간으로 정화가 들어오고 지지로 유금이 들어옵니다. 병화가 크게 비추는 빛이라면 정화는 한 곳을 섬세하게 비추는 불입니다. 병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일을 크게 벌이는 데 강하다면 정화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금은 이미 형태가 상당히 갖추어진 금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될 것 같다는 기대보다 실제 결과가 중요합니다.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를 쓰는지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지 취업이 될 것 같다는 말보다 합격 통보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유월은 말보다 문서가 강해지는 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 문서, 명예이전, 세금, 상속, 자격증, 취업계약, 연봉 협상처럼 권리와 책임이 글자로 남는 일들이 중요해집니다. 이달에는 작은 글씨 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대충 넘기거나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9월은 숫자 하나, 날짜 하나, 특약 하나가 실제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달입니다. 1952년생 임진생 선생님들의 연주는 임진입니다. 위에는 임수가 있고 아래에는 진토가 자리합니다. 임수는 큰 강이나 바다처럼 넓게 흐르는 물입니다. 한 곳에 갇혀있기보다 사람과 상황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진토는 겉으로는 묵직한 흙처럼 보여도 안에는 여러 기운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임진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평생 자기 일만 생각하며 사신 분보다 가족과 자식과 주변 사람의 일까지 책임지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 돈을 내가 다 쓰기보다 가족에게 쓰고 내가 힘들어도 주변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75이라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이 시기에 운을 볼 때는 얼마나 더 크게 벌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의미가 있고 가족관계가 편안해야 재산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임진생 선생님들에게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 가운데 무엇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9월에는 선생님들의 년지 진과 월지 유가 만나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진과 유를 진유합으로 봅니다. 합은 서로 다른 두 기운이 연결되어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진유합은 금의 기운으로 수렴하는 성질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문서와 계약, 재산의 가치평가, 매매, 정리와 관련된 일이 평소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진유합 하나만 보고 집이 반드시 팔린다거나 큰 돈이 반드시 들어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1952년생이라도 태어난 달과 날과 시간이 모두 다르고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주와 띠를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볼 때 9월에는 오래 묶여있던 문제를 구체적인 조건으로 정리하고 묶어보려는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년간 임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유월의 정화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소황된 돈이나 한 번에 크게 터지는 돈이라기보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산, 정해진 수입, 생활자금, 월세, 임대료, 정산금처럼 실제로 손에 잡히는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금 속 신금은 임수에게 정인의 성질이 됩니다. 정인은 문서와 보호, 계약과 명의, 나를 받쳐주는 기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돈과 문서가 서로 따로 움직이기보다 문서가 돈을 결정하고 돈이 다시 문서를 만들게 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싶으신 분은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잔금 일정과 세금, 명예관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땅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매수자가 좋다고 하는 말만 믿기보다 실제 계약 조건과 자금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이 있으신 분도 그냥 말로 약속하기보다 어떤 방식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지 문서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수와 정화는 천간에서 정임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정임합은 주변 구조가 받쳐줄 때 목의 방향성을 품기도 하지만 월운에서 합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른 오행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선생님들의 임수 기운과 정화의 현실적인 재물 문제가 맞물리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재산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의 전반적인 운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끌어온 것이 모양을 갖추는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경을 써온 일이 있다면 9월부터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이나 형제관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반드시 내가 처음 원했던 모습과 같아야 좋은 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을 내가 원했던 최고 가격보다 조금 낮추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래 붙잡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내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9월의 금기운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는 힘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진짜 내 것을 지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듣기 좋은 사람이 반드시 귀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보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돈 문제에서도 막연하게 괜찮다고 하는 사람보다 숫자와 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9월은 입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가까이 하면 좋은 첫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이번 9월 자체가 6월이고 유가 바로 닭에 해당합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의 진과 닭띠의 유가 만나면 진유합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 닭띠는 선생님들에게 일을 실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사람을 연결해 주거나 계약서를 보는 과정에서 실수를 잡아주거나 돈 문제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사람이 닭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가 문서나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 처음부터 고집을 세우기보다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쥐띠입니다. 용띠의 진과 쥐띠의 자, 원숭이띠의 신이 모이면 신자진 수국의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의 연간 자체가 임수이기 때문에 쥐띠는 마음이 급해질 때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이나 자녀에게 줄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조금 더 계산해보자라고 잡아주는 사람이 쥐띠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신 역시 신자진 삼합의 한 축입니다. 더구나 올해 8월 자체가 병신월이었습니다. 8월부터 이어진 정리와 선별의 흐름을 9월까지 실무적으로 연결해주는 사람이 원숭이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매수자를 소개해주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거나 자녀 문제나 돈 문제에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가 문서와 계약을 묶어주는 귀인이라면 쥐띠는 판단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귀인이고 원숭이띠는 정보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귀인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는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좋은 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띠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2026년 9월이라는 한 달 동안 돈이나 재산, 계약 문제를 함께 다룰 때 마찰이 커질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개띠입니다. 용의 진과 개의 술은 진술충입니다. 진술충은 땅과 땅이 부딪히는 충이라서 부동산이나 가족 재산, 터전 문제와 연관해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 개띠와 큰돈이나 부동산 조건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바로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개띠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서류와 숫자를 다시 본 뒤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두면 좋은 띠는 토끼띠입니다. 진과 묘는 해의 관계로 보며 이번 달에 유와 토끼의 묘는 묘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토끼띠와의 관계에서 말이 엇갈리거나 서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형제 중 토끼띠가 있고 부동산이나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가족 관계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용띠입니다. 같은 진이 만나면 일부 관법에서 진진자영의 성질을 참고합니다. 같은 용띠끼리는 생각이 비슷해서 잘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달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서로 내 생각이 맞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나 친척 가운데 같은 용띠가 있다면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서운했던 감정까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는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실제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오래 강했던 화의 기운을 오래 견뎌온 만큼 체력 소모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원년의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 유금이 들어오면 몸이 마르는 쪽으로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과 기관지, 코, 피부처럼 건조함에 민감한 부분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목이 잘 마르거나 기침이 있는 분,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지는 분,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은 몸의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임수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한 음주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토의 기운은 소화기와 비위의 상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으니 끼니를 거르거나 밤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건강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밤에 누워 집값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돈 계산하면서 잠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밤늦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밝을 때 다시 보십시오. 건강에 실제 이상이 느껴진다면 운세에 기대지 마시고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물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벌리는 것보다 내 몫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화정제가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터지는 돈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확인되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못 받은 돈, 보증금, 월세, 임대료, 정산금, 매매, 대금처럼 이미 관계가 만들어져 있던 돈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또 다른 곳에 큰 돈을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9월 정유월은 결실을 확인하는 달이지 욕심을 다시 크게 키우는 달은 아닙니다. 지인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투자라면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자동이체가 있는지, 보험이나 금융상품 가운데 지금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일이 있더라도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은 반드시 따로 남겨두십시오. 선생님의 재물이 곧 자녀의 재물은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자녀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땅과 집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정유월은 분명히 문서와 계약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만한 달입니다. 진과 유의 합이 들어오고 임수를 기준으로 정제와 정인의 흐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팔리지 않던 집이나 땅이 있다면 8월보다 9월에 조금 더 현실적인 매수자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8월에는 문의만 오고 가격을 떠보는 사람이 많았다면 9월에는 잔금 날짜나 가격 조건을 실제로 맞추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팔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매도 여부는 선생님 개인의 월주와 일주 현재 대운을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다만 띠와 년주 기준으로는 계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8월보다 한층 구체화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고 싶은 분들은 내가 받고 싶은 가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실제 거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금과 중개 수수료를 모두 빼고 내 손에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도 계산하십시오. 또 매수자가 제시한 잔금 일정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매수자가 조금 깎아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거절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빨리 팔고 싶다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달은 감정 가격이 아니라 현실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명의나 상속 재산이라면 좋은 매수자가 나타나기 전에 가족 의견부터 맞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작 사람이 나타났는데 형제끼리 의견이 갈려 계약을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계약서를 쓸 때는 특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잔금 날짜, 명도 조건, 세금 부담, 하자, 문제, 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 유금은 작고 세밀한 것을 놓치지 않는 힘입니다. 작은 글씨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에서는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는 것보다 기존에 해오던 것의 실속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가게나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은 줄이고 잘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농사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판매처와 정산 조건을 다시 점검하시고 임대료가 밀린 곳이 있다면 미루기보다 차분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있다면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을 말로만 정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돈 문제까지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과 문서를 따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야 돼 돈과 계약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젊은 사람들과 속도로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임진생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랜 경험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높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은 일을 많이 벌인 사람이 돋보이기보다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한 사람이 인정받는 달입니다. 또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오래된 고객에게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만 예전의 정 때문에 계약 조건까지 예전처럼 대충 넘기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반갑게 만나고 계약은 새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색깔은 흰색과 짙은 남색, 은은한 금빛입니다. 흰색과 금빛은 가을 유금의 정돈과 결실을 상징하고 짙은 남색은 임수의 차분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병원연의 강한 열기를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징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꼭 옷 전체를 한 색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이나 손수건, 휴대전화 케이스처럼 작은 물건에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행운의 방향은 서쪽과 북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가을에 금기운이 자리하는 방향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이나 사무실 서쪽 공간에 오래 쌓아둔 물건부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방향 자체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공간을 정돈하면서 내 생각도 함께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 8, 10, 17, 21, 29, 41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 숫자들이 당첨이나 큰 돈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작은 상징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약 날짜나 중요한 결정을 억지로 숫자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은 무언가 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오래 쌓아둔 서류, 이미 끝난 계약서, 필요 없는 통장과 영수증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집이나 땅과 관련된 등기 서류와 세금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십시오. 9월의 개운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잡음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임진생 선생님들께서 75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조금 비싸게 팔았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9월에는 무엇을 더 움켜쥘 것인가 보다 무엇을 안전하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도 남겨야 할 것이 있고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있고 이제는 보내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서운했던 일, 자녀에게 섭섭했던 일, 형제에게 받지 못한 것까지 계속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창고만 무거워집니다. 유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것만 남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임진생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은 욕심내지 않되 내 몫은 지킨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을 너무 욕심내 좋은 매수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조급해서 제값도 못 받고 재산을 던지지도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되 내 노후까지 모두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믿되 문서는 확인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는 듣되 숫자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9월에 결정한 일은 10월 무술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9월 정유월에 계약과 조건을 세밀하게 맞추었다면 10월에는 그 결과가 현실에 자리 잡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 대충 넘어간 문제는 10월에 그대로 굳어 고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흐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8월 병신월에는 곤란했습니다. 9월 정유월에는 결정합니다. 10월 무술월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8월이 가지치기였다면 9월은 문서와 도장이고 10월은 그 결과를 창고에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올해 병원연의 뜨거운 기운 속에서도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앞으로 달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을 들판의 농부도 모든 것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잘 익은 것만 골라 창고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2026년에는 무엇이든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정말 소중한 건 몇 가지만 제대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하나 잘 지키고 마음 편하게 만날 사람 몇 분 계시고 내가 살아갈 만큼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가족과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말년의 큰 복입니다. 이번 9월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오래 막혀있던 문서는 조금씩 길이 열리고 집이나 땅을 팔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협상의 기회가 들어오며 못 받은 돈이 있는 분들은 내 몫을 다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산 때문에 가족과 마음 상하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 한결 가벼워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한 번 남겨주시는 소원 읽어보며 좋은 방향으로 풀리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9월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필요한 것은 내 손에 남으며 불필요한 걱정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